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의 이은비입니다. 오늘 매매는 잘 하셨나요? 네, 지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전일 미 증시가 조금 안 좋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어떨까 싶었는데, 코스닥도 잘 오르고 있고, 코스피도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주도주가 없으면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개별 종목이 오르는 섹터가 더 매매하기 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개별 종목을 매매할 때 매매를 조금 부드럽게 하려면 섹터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이 섹터들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최근에 좋았던 띄는 섹터를 정리해 보면, 일단 아리바이오 관련주 해가지고 소룩스, 메이슨 캐피탈, 그리고 엔터 관련주 JYP,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아리바이오 관련주부터 한번 볼게요.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소룩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아리바이오 상장사가 소룩스를 인수한다는 뉴스로, 물론 그 전부터 이게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는데, 월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지금 연속으로 점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이 상한가가 풀리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거래 정지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래 정지 풀리고 다음날, 아니면 상한가가 풀리고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이 상한가까지 갔던 이 봉을 한 봉으로 잡아서 약간의 눌림목 매매처럼 매매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터 관련주 최근에 너무 좋죠. 엔터 관련주 보면, 그 전에는 엔터 관련주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하고 JYP 엔터가 대박이 났다 해서 실적이 좋으면서,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눈에 띄릴 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나 JYP나 모두 다 공연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기보다는, 공연을 하면 일단 가수들과 조금 비율 배분, 이익 배분에 있어서 소속사가 조금 더 불리하다기보다는 어찌됐건 조금 더 수익이 적은 거에 비해서, 굿즈나 음반 같은 경우는 소속사의 수익이 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기업 다 모두 다 좋은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때부터 지금 이게 5월 12일 전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당일 고가가 19%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잘 봐두세요. 이렇게 좋은 거래 대금이 들어온 후에 이렇게 도지가 나오면 상승의 힘이 강하다고 보죠. 그래서 그 뒤에도 11%, 오늘도 7.53%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잘 눌려준다면 매매하기 편하게 타점을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봉으로 보시고요. 여기를 눌림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JYP 엔터가 이렇게 보시면 시가갭이 10%였지만 21%까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서 이 종목이 조금 너무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방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보면 여기에서 전고점을 넘어준 좋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더 매력적으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 관련주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오늘 OLED 관련주가 상한가를 기록했지요. 인베니아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인베니아, 야스, 우리엔엘 이런 종목이 있고, 신도기현도 꽤나 좋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보면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에 OLED TV 패널을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일 뉴스가 나왔다가 삼성전자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기에 기대감이 있는 듯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뭐 이게 몇 세대라고 하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OLED 패널이 OLED 화면이 커지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들 아니면 어디에 공급하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인베니아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조금 후에 이런 종목들의 매수 타점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베니아 보면 3월 28일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여기에서 지금 갭을 살짝 메운 후에 다시 상승을 하고 눌려졌습니다. 그러면 조금 차트를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이 핑크선이 241선이고 여기 파란색이 120선입니다. 241선과 121선이 역배열이 되면서 약간 이걸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이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121선까지 눌리고 그 아래까지 눌렸죠. 그리고 어제 13%까지 상승을 한 후에 오늘 다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그러면 이 종목도 혹시 여기 전고점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고점을 넘는다라고 확신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과 지속적인 뉴스가 나오는지 보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올, 네오오토, 특히 SJM과 SJM 홀딩스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갔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정보방에서도 꽤나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SJ 홀딩스를 보면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세력이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라 했는데 상한가를 기록한 후 윗골이 달았고요. 그 다음에도 윗골이 달아서 5일선 근처까지 오늘 다시 상승을 해줬네요. 오늘도 역시 5일선 깨고 내려왔지만 다시 상승을 했고요. SJM 홀딩스가 경고를 맞다 보니까 SJM이 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도 여기에 있는 전고점을 뚫어주고 다시 밀렸지만 여기 121선 부분에서 터치하고 전일 상한가, 오늘 상한가를 깬 아랫꼬리가 나왔지만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종목도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뢰 관련주인 DR텍이 방금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그러면 DR텍 한번 보겠습니다. DR텍 역시 여기에서 3월 2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어제도 윗꼬리를 보였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자세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볼게요. 자, 보시면 방금 캡처를 한 DR텍입니다. 앞으로 매수를 할 때는 이런 관점을 보면 좋은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 봉이 상한가 그 다음에 윗꼬리까지 단 긴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주가가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선을 터치하고 상승을 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돌려 나갔고 이 종목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과연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다시 요 장대 양봉, 이 두 개를 합힌 장대 양봉의 최소한 허리선 이상이 오는 요때부터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때부터 매수를 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어제도 꼬리를 달았고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물론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재료가 있어야겠죠. 재료가 없는 섹터는 그렇게 잘 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도 DR텍 이쪽도 전일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 DR텍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나가는 차트의 매수 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크리스탈 신소재 최근에 정말 좋았죠. 제가 이때 이미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크리스탈 신소재도 차트를 왼쪽으로 살짝 밀면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한 후에 20일 정도까지 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씩 가면 이렇게 돌려 나가죠. 돌려 나갔을 때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대 양봉에 허리선 정도까지 왔을 때 관심을 보여라. 이때 허리선 정도까지 왔죠. 그리고 살짝 밀었지만 이렇게 다시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정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되는데 연상을 또 기록했네요. 그러면 제가 핑크색으로 놓아놨던 이 부분이 뭔가요? 이 당시에는 저항이 됐지만 이제는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면상을 간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꾸준하게 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한번 봤고요. 또 다른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냐면 성우하이텍입니다. 매수 타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우하이텍도 이렇게 차트를 밀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고요. 이 부분에 허리 부분에 왔을 때 그때부터 관심을 보여라 그랬죠. 그리고 이때 보면 3월 27일 날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를 돌파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서 다시 재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N자 반등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재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허리선 요 부분을 넘었을 때를 한번 봐주면 좋은데 이날 5월 15일 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우하이텍은 상승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잘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종목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보면요. DR텍까지 했고 개별 종목으로 대원화성과 그레디언트가 있는데요. 대원화성도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고를 넘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정고를 넘어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눌려준다면 매수 타점을 줄 듯 하고요. 오랜만에 좋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원화성은 이렇게 보면 재료가 뭔고 하면 윤 대통령이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캐나다 광개발권 지분 21%가 부각됐다. 뭐 이렇게 이제 뉴스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야 몰리브덴 광개발권 지분을 21% 확보하고 있는 대원화성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인데 일단 앞에 정고를 넘었고 여기 거래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상한가를 가려고 하네요. 121선도 뛰어넘고 241선도 뛰어넘어서 제가 정보방에서도 바로 뉴스를 드렸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 정보 다 뛰어넘고 좋은 모습이죠. 241선과 121선도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향후에 눌려준다면 121선과 241선의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눌려준다면 이 종목이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한 후에 올려줘야 되는데 그레디언트 전에 이 종목이 뭐였죠? 인터파크? 아닌가? 뭐죠?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었는데 상한가 같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한때 시장을 주도했던 중심주였기 때문에 상승률도 회전율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려온다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잡음이 나오는 종목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금양이 최근에 이제 배터리 아저씨에서 뭐 지분을 뭐 매각할 것이다 어쨌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고, 불공시 그쵸? 공시를 잘못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굳이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종목들, 그래서 전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당분간은 조금 매매를 하는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까지 한번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오늘 5월 17일 수요일 이 정도를 보면 시장에는 엄청나게 큰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섹터는 없습니다, 현재. 하지만 개별 종목들, 개별 종목이지만 섹터 안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무조건 지수와 같이 상승하는 종목을 매매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장세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내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좋은 이슈와 차트를 만든 종목들을 매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